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인생의 후반부, 은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며 불안해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죠. 무언가 거창한 목표를 세워야만 할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65세 은퇴자이신 김 선생님을 만나 뵌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취와 성과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출근과 퇴근, 회의와 보고, 끊임없는 실적 압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오직 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러다 문득 멈춰 서는 순간,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김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대기업에 몸담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퇴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게라도 가게를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과 주변의 조언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때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 커지고 밤잠까지 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분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몰라 허전함이 밀려왔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동네의 꽃들이 눈에 들어왔고,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장기를 두며 웃고 떠들었고, 저녁에는 손주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출근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김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 맞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놀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 선생님의 지혜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노는 삶을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정적 기반입니다.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20년치 생활비를 계산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3천만 원, 22년이면 약 6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료비 등을 더하면 8억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준비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 합산으로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부족한 70만 원만 보충하면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2억 원 정도의 비상금만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운용할 때는 60, 70%는 안전 자산에 두고 나머지만 변동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건강 관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혈압, 혈당, 그리고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니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죠. 김 선생님도 처음엔 등산만 하다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때 의사로부터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가벼운 아령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그냥 논다는 것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채워진 규칙적인 루틴이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사 후 책을 읽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처럼요. 이런 단순한 루틴이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울감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이런 활동들은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도 매일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돈도 아끼고 무엇보다 뭔가를 계속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냥 노는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기반을 다져놓은 지혜로운 삶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인 인간관계와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때, 계단을 오르는 게 버거울 때, 혹은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을 마주했을 때일 겁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 체력,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두려워하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려 애쓰기보다 자신만의 편안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 여유. 이것이 바로 현명하게 나이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바로 인간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함께할 가치가 있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글 속에 돈 거래를 하지 않는 원칙 이야기가 있었죠. 돈 문제는 관계를 깨뜨리기 쉬운 위험한 요소입니다. 금전적인 거래 없이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오래 갑니다.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두 번째 핵심 조건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중 세 가지가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손주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직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글 속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죠.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할 열정을 오래 입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삶은 늘 역할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상사 또는 부하 직원, 정해진 각본대로 연기하느라 정작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어쩌면 혼자라는 자유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나이가 들어 주름지고 때론 지쳐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굴곡진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얼굴은 평생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얼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리고 약속하세요.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노년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과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그냥 논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인생의 한 페이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